근데 나는 재밌는 게 지성도 지성인데 대구 정치인이 다시 뜰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정치인이면 누구야? 자, 요번에 박철원 홍준표 가졌으니 이건계라 그래라. 이건 박준규. 돌아가신 분들. 그 요번에 이재명 후보가 호기롭게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걸 보여주겠다 아하. 하면서 그랬죠.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카드를 끄집어냈어요. 그런데 홍남기도 아니고. 홍남기가 아니고 보통 홍남기가 나와가지고 열쇠 못 주겠는데요 해야 되는데 김부겸이 등판을 해버렸어요.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예. 코로나 대응 와중에 존재감이 별로 없었던 김부겸이 예. 뭐 왜 홍남기가 아니라 김부겸일까? 김부겸이 국무총리로 끝내려고 국무총리에 가진 않았겠죠. 나는 끝내려고 가는 줄 알았는데. 그러게 정치 인생 마지막 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네. 밖으로는 표현했지만 네. 네. 속칭 말하는 김부겸 사단이 완전히 해체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하. 서울 대구에 집을 빼고 그 양평인가 네, 그쪽으로 간 것도 네, 그 다음을 국무총리 그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다. 그렇죠. 근데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로 들어간 거잖아요. 네, 보통 이 자리는 대선 주자의 자리는 아니거든. 옛날에 뭐 고건 총리가 김영삼 정부 마지막에 들어가긴 했는데 뭐 대통령 후보로 그 오르내린 것은 노무현 정부 때니까. 그렇죠. 시간이 걸렸고.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그나마 김영삼 정권 이미지가 별로 없었죠. 사람들 기억도 잘 그냥 못해. 관료니까. 나 이상한 게 IMF 터질 때 고건 총리 아니었어요? 그때는 임채정이 아니지. 임채정이 아니고 임창열. 그는 경제부 총리. 경제부총리였구나. IMF 터질 때 국무총리 고건이었어요. 매장 안 됐어. 와 대단한 처세입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나중에 김대중 정부 때 서울시장하고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 한 거 아니에요. 초대 국무총리가. 네, 정말 대단한 진짜 있었는지도 모르는 없음으로 존재감 없음으로써 존재감 있는. 그러면 김부겸 총리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지금 각을 세우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생각된 것은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로서 낙선을 하면 낙선. 아니 후보 아니 그러니까 본선은 아직 본선에서 낙선. 본선에서 떨어지면 대통령이 안 되면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 때문에 묶여버렸어요. 지금 여론조사 하면 35%가 안 넘어. 대선 끝까지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다자구도기 때문에 안철수가 민주당 지지층 잠식 안 한다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이재명이 되게 포위돼가지고 30 몇 %에서 낙선해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낙선해버리면 저 사람 다음에 또 내자 얘기 안 나옵니다. 이회창이나 문재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낙선을 해도 작은 표차로 낙선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나와요. 작은 표차고 또 40%대이기 때문에. 근데 30 몇 % 나와서 낙선하고 이래버리면 저 사람 또 내자 이게 안 나옵니다. 그러면 자, 이 권력이라는 게 어떤 당에서 대통령이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차기 주자가 나오는데 나이가 더 많은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렇죠. 그 예외가 요번에 이낙연이 문 대통령보다 한 살 많아요.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거야. 문 대통령보다 사실은 한 살이 더 많습니다. 이게 잘 안 돼요. 다시 나이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는. 근데 김부겸이 57년생? 58인가? 57인가 56인가 그럴 거예요. 유승민이 56 아닌가? 네. 그러면 김부겸 조금 어려요. 유승민이 58개띠예요. 아닌? 맞아요. 유승민보다 김부겸이 좀 어려요. 유시민이 59인가 그렇고. 아니야. 그 59년생부터 그거 없어지잖아. 유승민이 56 아니면 57이야. 58 아닌가? 유승민이 56 아니면 57. 김부겸이 58이네요. 아, 김부겸 58이고 유승민이 니 빠른 58. 빠른 58이네. 김부겸도 빠른 58이긴 한데 김부겸이 재수했다. 1년 꿇었어요 고등학교를. 아, 원래 고등학교 대구 고등학교인가 갔다가 그래요? 네. 경북고 가려고. 네, 경북고 가려고. 근데 이재명 후보는 64년생인가 그래요. 그렇죠. 네. 이게 또 재밌는 게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재명 띠가 뱀띠, 용띠, 뱀띠, 용띠입니다. 이명박 뱀띠, 박근혜 용띠, 문재인 뱀띠, 이재명 용띠. 뱀용, 이명박근혜, 문재명 이게 딱 이름도 맞잖아.
어쨌든 간에 근데 이재명이 김부겸보다 나이가 어린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나는 그 윗세대는 끝이라고 봐요. 언제나 그랬어. 노무현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노무현 윗세대 살아남았냐? 대선 주자로서 안 살아남았어요. 정동영 씨부터 다 노무현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순서를 중요시하거든요. 이명박이가 옛날에 선거 구호가 마 오빠 먼저 경제 먼저 오빠 먼저다. 오빠 먼저. 예, 이명박이 41년생이고 박근혜가 52년생인가 그랬거든요. 이 나이바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되면 이제 민주당은 60년대 중반 이후 세대예요. 그다음 후보들은. 근데 이재명이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다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예. 유시민 나오는 거 아니야? 유시민 또 지켜봐야지. 아. 근데 이게 딱 보면 이재명이 떨어진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재명하고 비슷한 캐릭터 낼까요? 안 내거든. 내죠. 이재명보다는 좀 온건하고 중도적인 사람을 내려고 할 좀 건데 소위 말하는 좀 바른 사람. 이재명은 그런 사람입니까? 말 잘해. 좀 바르게 악플러 보이는 들어온다. 비양아치. 그게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뭐랄까 좀 온건 포용 노선 같은 이미지. 그러니까 고 계보가 있잖아 민주당에 손학규, 안희정, 정세균. 정세균. 뭐 또 김부 뭐 누구야 또 이낙연 또 그런 네. 캐릭터고. 예, 요 계보가 있죠. 김근태 옛날에 그런 계보가 김부겸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유시민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 유시민은 오히려 이재명이 조금 더 가깝지 아무래도. 선명성이 있는 뭐 굳이 그런 이제 좋게 예, 이야기하면, 긍정적으로 표현했을 때 선명성이냐 포용성이냐 포용이냐. 했을 때 그 포용 카드가 뜬다. 이재명이 실패할 경우에. 예, 그래서 요번에 김부겸이 등판을 하는 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김부겸이 과연 청와대에 미리 상의하지 않고 혹은 통보라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김부겸 스타일상 네. 그러지 않았겠죠. 김부겸 스타일도 스타일이지만 총리쯤 되는 사람이 자기가 확 지르지는 못할 거라고. 장관도 아니고. 그런 걸 봤을 땐 청와대에서도 오케이를 했거나 알아서 해라라고 했거나. 그린라이트를 줬거나 네네. 아니면 사인을 네, 근데 도로 사인을 줬거나. 나는 기본적으로 청와대는 홍남기가 얘기했던 게 청와대 입장이었었다고 봐요. 예, 그거 홍남기가 그거 아니면 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 그렇지. 예, 지금까지 홍남기가 버팅겼던 거는 청와대 사인이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번에 왜 홍남기가 아니고 김부겸이냐 했을 때는 이게 진짜 오히려 그러면 안 되는 게 대선 주자가 맘먹고 뭐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자 홍남기는 그 육상의 허들 같은 거예요. 예. 뛰어넘으면 된다. 뛰어넘으면 돼요. 근데 김부겸이 나와버리는 벽이 거는 돼버린다. 벽도 아니고 그냥 1대1 씨름이야. 예. 싸워야 된다. 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 대 정치인의 대결이에요. 그리고 김부겸이 뭐 보통 정치인은 아니잖아. 국회도 다선 의원 했고 대구에 가서 또 나름의 그 우여곡절도 겪었던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이재명 후보한테 엄청난 그 도전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청와대에서 뒷받침되지 않으면 난 불가능한 거라고 봐요. 분위기가 그러면 이재명 뭐 아직까지 권력은 나한테 있어. 네. 그러니까 까불지 마. 내지는 뭐 알아서 잘 재밌게 하자. 뭐 이 정도 네. 경고인가요? 글쎄요. 근데 저는 친문 직계하고 김부겸하고 조합이 잘 맞는다. 친문 직계의 직접 카드는 없어졌어요 이제. 김경수는 재기 불가능이고 또 누가 있었지? 뭐 조국이라고 쳐도 조국도 안 되는 거고. 근데 김부겸은 박범계 있네. 네 한번 뽑겠습니다. 네 김부겸은 이제 양자지 양자. 친문 직계에서 그러면 양자라기보다는 네. 무슨 삼촌 같은데. 그래서 근데 나는 어쨌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김부겸 기회는 없다고 보는데 나름대로 민주당의 핵심이라든지 혹은 청와대 친문 직계 쪽에서 카드로 또 한 장 올려놓는 게 아닌가. 네. 그게 카드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카드까지 안 가더라도 그거는 저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그 후보가 지금 네. 던지는 거 보면 좀 막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나 제목이 확 끄는데요? 그러니까 오피스 누나. 이런 걸 막 던지는데
이 지금 대선에서 어쨌든 이기려면 네. 그렇게 막 던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전달하는 차원일 수도. 그러니까 뭐 낮은 수위에서 보면 저는 그 정도의 메시지를 줄 타이밍이었다. 그래서 김부겸이 나서지 않았겠냐. 안 그러면 홍남기랑 또 네. 대놓고 싸웠을 거거든요. 저 기재부 관료들 때문에 어. 이재명 정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겠습니다. 네. 쳤을 텐데 김부겸이 나오니까 그렇게까지는 이야기를 못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좀 제어시키려고 했다면 물 밑에서 얘기를 해야지 대놓고 그렇게 쫑코 주다시피 하진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 밑에서 네. 대화가 될 만한 사람이 네. 그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있나요? 제가 보기엔 그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저 지난번에 문 대통령하고 이 후보하고 회동했잖아요. 네. 그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 긴급재난지원금 이런 거? 안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러면 이 후보는 그렇게 한번 좀 그 왜 비공개 순서도 있지 않았나? 네. 그걸 가지고 또 홍준표 후보는 그 저기는 상춘제는 녹음을 안 하니까 거기서 이상한 협잡을 하려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아 근데 나는 그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정도는 이재명 후보가 지른 게 아니라 사전에 문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을 것 같거든요. 나는. 그런가요? 저는 네. 그것도 얘기 안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게 네. 이게 지금 긴급 재난지원금입니까? 전 국민한테 돈을 다 푸는 게. 그러니까 이 아니 명목상이야 긴급재난이죠. 그러니까 명목적으로도 긴급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명목이 동의가 안 되는 방식에 네. 이걸 푸는 걸 아마 이재명 그 후보가 청와대에 이야기를 해서 청와대랑 논의 끝에 그럼 내가 던질게 이렇게 했더라면 청와대가 이런 반응이 지금 나오지 않았겠죠. 그런데 본인은 이런 형태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던지지 않고 나서 이번에도 던졌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저는 즉각적으로 좀 반응한 것 같거든요. 나는 이랬을 수도 있다고 봐요. 이재명 후보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 대통령한테 이걸로 좀 드라이브를 걸어보겠다.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주장했지만 1차 재난지원금 빼고는 다 선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 대통령이 호호호호 잘 논의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시죠. 또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다 설득하는 재주를 한번 보여주면서 해보시죠. 한 거죠. 그래서 이재명이 오케이 요 정도면 내가 밀어붙여도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이재명이 밀어붙였어요. 그러니까 김부겸이 보고 있으니까 이게 좀 이상한데? 하면서 김부겸이 대통령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님 저렇게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그럼 문 대통령이 허허허허 김부겸 총리가 또 알아서 잘 하시겠죠. 그러니까 둘이 싸움 붙인 거죠. 뭐야 너무 문재인 대통령을 너무 또 협작군으로 만들고 있네. 아니 나는 이 얘기를 이미 다른 팟캐스트에서 했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봐봐 김동연 장하성 싸움 붙이고 그 문 대통령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때? 그러다가 둘 다 날라갔죠 결국에. 그러고 나서 경제 회의하면서 그 날라가기 전에 경제 회의하면서 김동연 없는 자리에서 청와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정책은 김동연 부총리를 중심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다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아닙니까 말투가? 추윤 갈등에서 추미애가 지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입니다. 예. 이번에는 뭐가 되는 거야? 김부겸 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총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정부의 후보가 되는 겁니까? 뭐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좀 뒤에 이렇게 있으니까 앞에서 여권 내에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뭐 5년 내내 그랬었죠. 예. 네. 그게 나는 이제 언뜻 대통령이 답을 내리기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땐 괜찮아요. 싸움 붙이는 거. 근데 마지막에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지. 본인이 지고 자기가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싸움 붙여놓고 알아서 지게 만든 다음에 여론 다 이렇게 끌어오르고 막 씻고 하는 동안에 그 사이에 이제 숨어 있다가 나오니까 저한테 이런 비판도 받는 거예요. 자, 하여간 그러면 이쪽은 김부겸이고 저쪽은 그럼 누구야? 자 그러면 윤석열도 이번에 뭐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네. 지금 여론조사는 조금 좋게 나오고 있는데 뭐 컨벤션 효과 누리고 있는 거죠. 사실 근데 대장동에도 윤석열이 나오거든 일단 의혹에. 부산저축은행 수사 똑바로 안 했다. 이 부분이 또 나오고 있고 고발사주 의혹 있고 요 좀 약간 산 넘어 산인 게 김건희 씨나 가족 문제들이 또 불거져 있거든. 그래서 참 당장에 내가 봤을 때 순서적으로는 이재명부터 먼저 박스에 갇혔는데 윤석열 후보도 뭐 알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러면
그건 이제 과정이죠. 아까 우리 김부겸 얘기했던 것도 이재명 후보가 잘 여의치 않을 경우를 얘기했던 건데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아 그러면 요것도 얘기합시다. 민주당이 그러면 이재명이 된다. 만약에 그러면 차기 카드로 누가 떠오를까요? 요거 내가 지난번에 나 혼자서 녹음하는 편에서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낸 적이 있었어요. 이재명이 된다. 된다고 치면 된다고 치면 뭐 차기가 어디 있어? 이재명이 뭐 무슨 소리야? 뭐, 아니, 너 이재명 20년 집권합니까? 그 다음에 아유 어. 그때 뭐 누가 될지 누가 합니까 지금 아니, 석 달 뒤도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이러다가 안희정 다시 나올 수도 있다니까 김경수 다시 나오고 그럴 일은 없다. 그럼 조국도 내 몰라라. 조국도 다시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알 내 수가 몰라를 없어, 하지 지금. 않겠습니다. 나도 나오겠습니다. 네. 그 뭐야? 그러니까 이게 야 김남국 되는 거 아니야? 고민정 김남국. 근데 나는 이재명이 돼도 좀 점잖은 사람이 나올 거라고 봐요. 이재명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이재명 같은 사람 또 나올까? 그럼 좀 점잖은. 그러니까 나는 원래 민주당 쪽 작전은 이재명 다음에 김경수였을 거라고 보거든. 근데 김경수가 절여돼 버렸기 때문에 그럼 다음에 누가 될 거냐? 예. 박용진이 되나? 근데 박용진은 박용진은, 스타일이 예. 점잖은 스타일이라고 하기에는 또 근데 또 약간 요새 보면 중도로 가 있잖아 또. 네. 그러게요. 그래서 알 수 박- 없어요. 박용진 또 친문 쪽 지원을 바라는 네. 입장이 있어요. 네. 박용진이 재난지원금하고 기본소득으로 이재명이랑 싸웠잖아요. 네. 이재명이 그 소규모 예산이 하려면 50조인가? 그거 어디서 빼냐고 박용진이 질문한 게 이재명이 다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럼 문재인 정부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친문의 논리로 친문의 논리로 나와. 이재명이 되면 86 중에 한 명은 나오려고는 하겠죠. 임종석, 이인영, 임종석이 제일 가능성이 그한 명이 나올 거고 음. 그리고 70년대들 중에서 박주민 정도는 음. 아마 주변에서 나가라고 그 차차기를 노리더라도 박주민은 물망에 올라 있지. 나가라고 네. 할 거고 그러고는 뭐 딱 떠오르는 뭐 다음에 지방선거 때 저기 또 있을 거라고 봐요. 김혜영. 김혜영, 김혜영. 또 김혜영? 오혜영이 아니고. 네, 파마를 예쁘게 하고 나와야 됩니다. 아니 내가 내가 박용진 얘기를 했는데 박용진이 계속 친문 마케팅을 했거든 수년 동안. 친문하고 이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예를 들면은 공정경제 3법 이게 박용진이 주로 많이 밀었던 거잖아요. 네. 그거를 문재인 3법이라고 이름 붙인 게 박용진입니다. 호호호호 내가 언제 거기 들어가 있지? 네. 뭐 저는 그래서 나는 송영길, 임종석 뭐 이 정도일 것 같은데. 나는 아까 김부겸이 친문하고 손잡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박용진 또 그걸 바라고 있었던 게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이재명이 되면 하여튼 그렇고. 윤석열. 자 그럼 윤석열이 떨어진다고 치고 네. 그러면 국민의힘의 후보로는 누가 뜰 거냐? 네. 그러면 음. 바로 이준석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나이가 나는 돼요? 다음에는 돼. 됩니다. 돼요? 그리고 나 이 얘기는 안 하고 싶은데 내가 할게요. 평론가니까 평론가는 해설을 해야 되니까 요번에 홍준표 떨어졌다고 네. 2030 탈당하고 그러잖아요. 이준석한테는 가장 좋은 결과가 윤석열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왜냐하면 홍준표나 유승민이 대통령이 돼버리면 이준석은 마치 김대중 다음 한화가 비슷하게 돼버려요. 예, 오히려 가립니다. 앞이. 홍준표, 유승민이 대통령이 되면 그 다음 주자는 또 뭔가 다른 결의 사람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입장에서는 이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가장 좋은 사람은 원희룡도 아니고 원희룡으로 와버리면 뭔가 또 이준석 하고 예, 이 비슷한 네. 느낌을 주는 네. 게 있어서 아사리 윤석열이야. 나이 차이가 있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든 아니면 떨어지든 간에 둘 중 어느 쪽이든 간에 윤석열이 후보로 나가는 게 이준석 대표한테 가장 좋은 그림입니다.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다음 이준석 호명될 수 있고요. 되면 되는 대로 사실 윤석열, 이준석 이미 이미지 차별화가 돼버렸거든.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이 국민의힘 후보 선출되고 나서 네. 제시했던 게 저거였죠. 그 지방 의원과 네. 지방 단체장 그리고 국회의원 연령을 피선거권을 18세로 낮추는 거. 낮추겠다. 네. 그게 이준석 대표의 메시지에서 저는 그걸 읽어서 그걸 보고 야 나 다음 대선 출마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던진 거라고 봐요. 다음 대선이 2027년에 치러진다면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가 86년생인가?
저랑 동갑입니다. 8호. 85년생입니다. 85예요? 네. 그럼 그때 나갈 수 있잖아. 40 넘겨갖고. 네. 예, 그렇게 된다는 거고. 그것도 웃긴다. 그 법부터 바꿔야 돼. 대통령 아니 20살 넘으면 다 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근데 미국 유권자가 투표권이 있으면. 근데 미국도 40세인가 35세인가 뭐 있어요. 음. 약간 대통령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 내각제 국가는 총리는 국회의원하고 같은 거라서 네. 국회의원 연령만 되면 총리할 수 있어서 내각제 쪽에는 이제 30대 총리가 제법 나오죠 가끔씩. 그러면 이제 윤석열이 만약에 진다 하면 이준석 기회 있는 거고 이준석은 윤석열이 돼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이재명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이재명이 낙선할 경우에 그 사람에게도 기회가 갈 수 있다고 했듯이 나는 윤석열이 낙선하면 유승민에게 다시 기회가 가는 거 아닌가. 예, 유승민이 50 아까 몇 년생이라고 그랬죠? 58년생. 58. 네. 58이고 윤석열이 60이에요. 네. 요번에 나는 좀 유승민이 혹시 그걸 알고 그랬던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번에 죽을 듯이 싸웠거든. 유승민 입에서 스파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윤석열 스파이다. 내가 유승민의 말을 듣고 갑자기 상상력이 떠올려 이렇게 발동돼가지고 알고 봤더니 윤석열은 문재인이 심은 스파이고 이재명은 박근혜가 심은 스파이야. 그래가지고 무간도 같은 걸로 해서 뉴스 밑장에서 라디오 드라마를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박근혜가 감옥에서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서 막 마지막에 이재명이 당선돼 버리잖아. 막판에 이낙연한테 역전 당해가지고 적당히 하고 빠져나오는 시나리오였는데 당선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박근혜가 TV로 보면서 이러면 나가린데 신세계의 최민식처럼. 네. 그래가지고 내가 농담으로 페북에 한번 그 얘기를 썼어요. 무간도 신세계 얘기를 썼거든. 근데 그때 그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발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 글을 읽고 들킬까봐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오버하려고 전두환을 꺼낸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건 다 농담입니다. 제가 얘기한 건 다 농담이에요. 이거 다 농담인가 아시죠? 근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유승민은 거기까지 갔다는 거야. 윤석열을. 그리고 막 뭐라고 했죠? 유승민이 자기가 정치를 22년 동안 했는데 윤석열 모욕인가 뭐 하여튼 뭐 이런 기분 처음 느껴본다고. 윤석열 같은 정치인을 처음 본다. 그러면 이번에 유승민은 윤석열하고 완전히 싸웠다는 흔적을 남겨놓은 거거든. 그래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면 유승민은 윤석열이 당선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 이번에도 전당대 끝나고 그 낙선 연설하잖아요. 낙선자들이 홍준표는 원고도 없이 올라가가지고 짤막짤막하게 하고 끝냈어요. 근데 유승민은 시작할 때부터 나오자마자 제가 홍준표 후보님보다 분량이 깁니다. 뭐 이렇게 그리고 졸라 길어. 뭔가 뒤끝이라는 생각이 난 들더라고. 주로 당에 대한 얘기, 당이 이런 길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나 유승민이 윤석열을 인정할까도 좀 인간적으로 인정할까 싶기도 하고. 저는 그 한 대목을 보고 네. 인정 안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떤 대목? 이 전당대 할 때 유승민의 연설에서 네. 저 부분 개혁 보수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근데 그 메시지를 낸 걸 보면서 지금 윤석열이든 홍준표가 되면 이건 개혁 보수의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그 부분을 왜 굳이 강조했을까? 그거는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이자 시그니처잖아요. 그 대선 후보가 선출되는 날 그 이야기를 굳이 본인이 했다는 거는 그 다음까지를 보겠다라고 저는 봤고 그리고 아까 여기 뭐 수재로보님이 윤석열 안 되면 유승민, 이준석이 라이벌 될 수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적어 놓으셨는데 네.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유승민과 정치를 같이 좀 유승민계로 분류가 됐던 사람들을 보면 크게 유승민이 또 자기 사람들과 같이 하긴 하지만 네. 이 사람이 뭐 떠나간다고 하더라도 같은 선상에 서지 않더라도 그걸 뭐 뒤끝을 가지고 있진 않거든요. 네. 하태경. 하태경도 그렇고 또 한 명 그 중에 한 명이 또 대구시장 권영진 대구시장이 그 바른정당으로 갈 때 그 유승민과 함께 가지 않겠느냐 예상이 굉장히 많았지만 끝까지 당을 지켰죠. 당에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후보가 특별히 권영진 시장에 대해서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선택의 갈림길은 누구나 정치인들에게는 온다는 걸 유승민 후보는 전 잘 알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와 라이벌이 되거나 맞붙었을 때 본인에게도 시너지가 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봐요. 근데 유승민 이준석은 좀 겹치는 듯한 느낌도 한편 들긴 듭니다. 순서가 다를 수는 또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거꾸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그 다음 국민의힘의 카드는 무엇일까? 그러면 이준석밖에 없. 그래도 이준석인가? 예, 그리고 이준석은 꽃놀이 팬가? 원희룡과 오세훈. 오세훈 나오겠지. 저는 원희룡은 윤석열이 됐을 경우보다는 안 되는 게 차라리 원희룡한테 나은 게 아닐까? 네. 안 되는 게 더 낫긴 하죠. 이번엔 좀 친윤으로 비춰버렸잖아. 예, 이러면은 윤석열이 돼버리면 나는 이제 원희룡은 차기 대선보다는 뭐 입각 쪽이 유력한 거 아닐까? 당 대표라든지. 예. 그러면 윤석열이 된다고 했을 때는 오세훈 가능하겠다. 네. 오세훈 아니 근데 오세훈은 윤석열이 안 돼도 가능할 그렇죠. 것 같아. 상수지 이제. 예. 장기표. 진짜 내 사랑 장기표. 진짜 장기적인 표다. 네, 한 번은 좀 되셨으면 좋겠네. 뭐라도. 서중현 이런 분들 장기표 그리고 서중현. 윤석열이 안 됐을 때 또 한 명 저는 뭐 있다고 봅니다. 네. 아니요. 그러면 권영진. 나는 국민의힘에서 대구시장이 후보되는 건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뭐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 윤석열이 낙선하고 나면 네. 지방선거에서 살아남는 자치단체장은 네. 2명 아니면 3명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으로 다 쏠릴 거다 다음에도. 네. 그런데 권영진 시장이 또 공천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공천을 받아서 살아남는다면 네. 그러니까 3선이 끝나잖아요. 그 타이밍상으로 다음 대선에 뛰어들기가 매우 용이한 위치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대통령 후보로 잘 안 띄워준다는. 아니 뭐 이재명도 있고 네. 안희정도 있고 안희정 안 됐잖아요. 김경수도 있고 다 죽었구나. 뭐 그런 사례만 되고 있어. 안희정 김경수야 거버너로서 죽은 게 아니라 다른 걸로 죽어버렸으니까. 그리고 경기지사들 같은 경우에 안녕하십니까 이인재입니다. 이인재는 저도 집에 가겠습니다. 손학규도 있었고 만덕산으로. 네. 그래서 그래도 서울시장 출신 이명박은 됐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서울시장이니까. 근데 서울시장 빼고는 된 사람이 없어요. 쉽지 않아요, 진짜. 우리나라 언론 환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수도권이 아니면 진짜 주목받기가 쉽지 않죠. 아니, 근데 원희룡이 딱 그런 케이스니까. 그 장에 대한 개념이 장까지 했으면 대통령은 아니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총리해 본 사람도 대통령 안 시켜주잖아. 지금 역대 대선에 이건 마지막으로 한번 다뤄보자. 이재명, 윤석열 유력 후보잖아요. 네. 역대 대선에 징크스가 몇 개 있는데 안경 쓴 사람 낙선한 징크스는 깨졌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징크스를 깼습니다. 사실 이명박도 안경 꼈죠. 아니, 선거 때는 안 썼어. 이명박은 대통령 되고 나서 그쵸. 썼죠. 이명박이 그때 안경 쓰면서 좀 인상이 나아졌어. 내가 봤을 때. 김영삼도 막판에 안경 썼고. 그거는 이제 막 전두환. 재임 중에 썼고 그러니까 직선제가 아니잖아요. 전두환. 박정희 있잖아요. 선글라스. 선글라스도 안경이냐? 선글라스 안경이요? 그 물안경 박태환 또 안경 썼다. 씨. 그래서 미국도 보면 미국이 한 50몇 년도인가 그때부터 안경 쓴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됩니다. 네, 대통령 다 안경 안 썼어. 이게 사진 찾아보면 뭐 그렇네. 집에서 돋보기 쓰고 이런 건 모르겠지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기록을 깨긴 깼어요. 안경 쓰고 처음 대통령 됐어. 문재인 대통령이. 네. 그래서 안경 징크스는 일단 깨졌고 근데 징크스 몇 개 있어요. 네. 서울대 법대 출신 다 떨어졌습니다. 그랬죠. 이회창, 이인재, 요번에 이낙연 다 이신에 또 서울대 법대 누가 나왔더라? 많죠. 하여튼 서울대 법대 중에 된 사람이 없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다 떨어졌습니다. 쿠데타 빼고. 그렇죠. 그러니까 노태우도 국회의원 했죠. 두 번인가 한 번인가 했어요. 네. 노태우는 입각도 해봤어. 네. 국회의원을 안 해본 사람이 나온 게 이번에 처음 아닌가? 후보가 된 게요?
거대 정당에서 그런가? 그렇잖아. 정동영도 그렇고. 아 후보 자체가 후보 자체가 안 됐어요 예전에. 그렇네. 그러니까 보면은 아니 이회창도 정주영 또 바로 몇 달 전에 국회의원 그게 됐고. 하고. 아, 그렇죠. 문국현은 낙선하고 국회의원이 됐죠. 아 문국현. 아 문국현은 네. 국회의원 아니었다. 네. 문국현 아니었고 보면은 2002년에도 정몽준 또 국회의원을 네. 했고 2012년에는 뭐 1대1이고 그때 이제 문재인 후보가 바로 몇 달 전에 국회의원을 국회의원을 했죠. 예. 당선됐죠. 이정희 후보도 했고 2017년 대선 때도 다 했죠. 문재인, 홍준표, 그러니까 안철수, 국회의원이 안 하고 유승민, 심상정 다 했고 된 사람이 없어. 후보 자체가 별로 없네. 별로 국회의원을 없죠. 안 해본 네. 후보가 특히 거대 정당 쪽은. 네. 근데 이번 대선은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둘 다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리고 심지어 윤석열 후보는 네. 선거가 처음이니까. 선거 자체가 처음이죠. 네. 그건 거의 뭐 박정희 박정희 1900 전두환. 박정희 1963년도의 수준인데 거의 박정희 국회의원 안 했죠. 그 전에 그 전에 안 했어요. 안 그냥 했죠. 국가 네. 뭐시기야 최고 국가재건 최고회의. 네. 예. 거의 초유의 일이네. 그래서 이제 징크스가 국회의원 안 된 거 2명 다 걸려 있고 이재명은 경기지사 징크스. 그다음에 윤석열은 서울법대 징크스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징크스를 깰 거냐? 이것도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네. 징크스가 안 깨진다면 네. 안 깨진다. 네, 갑자기 심상정 안철수가 네. 이번 대선은 자, 흥미롭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면은 심상정 안철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내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완주한다 안 한다. 뭐 이건 뭐 수월하네요. 완주한다 안 한다. 네. 심상정에 대해서 완주하면 완이고 안 하면 뭐라고 해야 되지? 철? OX 빨리 해. OX로 하죠. 네. 심상정 완주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오. 네. 전용길 뭐 있는 듯이 얘기해놓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네. 완주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오. 자 그럼 김동연 네. 완주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X. X. 나는 이창원 O. 완주한다고 봅니다. 완주한다고 봅니다. 어, 나오면 나온다면 아니 이해 못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벽보 걸리면 간다고. 에이, 벽보 걸리는 거는 막판에 아직 한참 3주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벽보 걸리는 걸 자체를 예견해야 그러니까 된다니까. 나는 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간다. 김동연은 지금 이렇게라도 해서 네. 그 다음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 음. 여기서 드랍되면 김동연은 진짜 할 거 없어요. 네. 그러면 전용길 기자는 왜 김동연 완주하지 못한다? 혹은 안 한다?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인데 네. 그 김동연이 저 시대전환과도 함께 하고 있고 한데 네. 저 시대전환 쪽에 그 조정훈 의원이 여태껏 그 위성정당 때부터 보여왔던 행보를 보면 괴뢰 네. 정당. 독자 행보를 네. 취한 적이 없었다. 서울시장 때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그 서울시장 재보선 때도 그랬고 이후에도 마찬가지였고 네. 이번에 대선 역시도 음. 저는 여기에서 어느 정도 파일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이 김동연 후보가 이 종로에 뭐 출마하는 형태가 되든 딜을 할 거다. 예. 민주당하고 뭐 어느 당하고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짚어야지. 네, 저는 근데 가능성은 민주당하고 딜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하지 않는다. 네. 민주당하고. 그럼 어디로 종로에 나가는 국힘하고 거예요? 해야 되잖아. 뭐 국민의힘하고? 국민의힘하고 포함해서 그 심안과 딜을 할 가능성도 아니 있겠다. 국민의힘 심안을 다 포함한다고요? 아니 뭐 단계적인 거죠. 그러니까 정권을 그 막판쯤에 가서 민주당에게는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고 그것까지 뭔 말이요? 딜이라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가 아니라 네. 민주당이 종로에 이낙연 전 대표가 사퇴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후보 안 낼게. 대신에 이 대선에서 그러니까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적극적 지지 정도는 아니더라도 네. 드랍을 해도라고 하면 오케이. 그러면 민주당 쪽에 미는 후보로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네. 민주당과 뭐 단일 후보를 내니 많이 단일화 작업을 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서 단일화가 대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로가. 그럼 뭐라 난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네. 그러니까 종로에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낸 조건으로 어. 김동연이 대선은 나가지 않는다. 그럼 종로로 나간다. 종로로 나간다. 그럼 민주당하고 연합하는 거네요. 뭐 그렇게 보면 그렇죠. 아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 그건. 그러니까 그 민주당 안철수 심상정 국민의힘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자기도 모르는 거 아니야? 아니, 정리 안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도? 안철수와 그 네. 심상정이 안철수와 심상정이 그래 종로는 김동연으로 가자. 김동연한테도 또 던지는 거죠. 그 상황에서 김동연은 어쨌든 막판에 가서 종로로 정리를 할 가능성이 저는 제일 높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나는 뭐 어디랑 손잡을지 모르겠는데 김동연은 좀 끝까지 가기는 약한 카드가 아닐까. 그리고 이제 심상정 안철수가 접으면 김동연은 나는 100% 끝까지 간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예측한 건 아니니까 완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으니까 네 그래서 뭐 아니 그럼 끝까지 본인이 또 이것도 악플 달지 마 김동연 지지자들까지 악플 달지도 모르겠다. 아니 그러면은 끝까지 가시면 돼요. 뭐 가시고 싶으시면 그거 현재 나의 예측은 그렇다는 겁니다. 네 뭐 잘못된다고 얘기한 거 아니잖아. 네. 아, 나는 진짜 예측 가지고 달려드는 사람들은 아니 근데 진짜, 그 우리나라 평론계도 음. 너무 예측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평론은 했는 거를 가지고 해석의 영역이지 예측의 영역은 아니거든. 근데 이게 알아들으실 분들은 알아들으신다고. 저 같은 경우도 예측 프로를 몇 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댓글에 가끔 이런 거 달려요. 김수민 씨가 예측한 게 맞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예로 들었던 것이라든지 그 논리 체계라든지 그렇지. 인과관계에 대해서 들으면 된다고. 그렇게 좋게가 아니고 이제 뭐랄까 뭐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워낙 악플이 많으니까 좋게 느껴지죠 저는. 예. 그런 글을 또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측이라는 게 이게 진짜 점을 치듯이 뭐 맞추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흐름이라든지 인과관계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경향성 이런 것들. 예, 그래서 그런 도구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끝났나요, 이제? 뭐 혹시 뭐 질문하셨던 분 있나? 네, 아니 전용길 많이 보고 기자 계시네. 때문에 정의당 뭐 아는 거 있나요? 이제 말 많다 이제 큰일 났다. 아니요. 진보 정당이 지방선거 특집할 생각 있나요? 지방선거요? 지방선거 하게 되겠죠. 네, 때는 예, 할 것 같습니다. 그쪽 그 지금 뉴스민이 우리 지방선거 정의당뿐만 아니라 여러 당 관계자들을 다- 또 부를 거예요. 뉴스민이 또 뭐 계획하고 있는 거 있다면서요. 그거는 뭐 차차. 차차. 네. 아, 차차 내년도에 나온답니다. 네. 아까 누가 이렇게 코인 쏴주시면서 질문하신 분 있지 않나? 이건 뭐야? 브릿 앤더슨님 한참 전에 댓글인데 시의원의 꿈을 아직 안 접은 구미 나 얘기하는 거야? 구미 그 뭐야? 난 정계 은퇴했습니다. TV조선 구미 사람들 본다고 그때. 그거는 그러니까 나 옛날에는 조국기 부대하고 싸우기 전에 박사모 쪽하고 싸웠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TV조선에 내가 나가야 알아. 나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너희의 기대를 배반하면서 또 민주당하고도 척을 졌다 이런 거죠. 근데 TV조선 재밌어요. 나가 보니까 신통방통이라고 제가 출연하고 있는데 약간 예능적인 게 있어. 그리고 내가 제일 웃겨 거기서. 예. PD가 나 엄청 좋아요. 거기도 나가야 되는 웃긴다고. MBN에 그 MBN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그게 아저씨 뭐야, 있잖아요. 그게 그 앵커 중에 아. MBN 앵커 중에 약간 김수민 평론가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들이 인간 맞아요? 저는 MBN은 나간 지 오래됐습니다. 그건 너무 이렇게 한번 모시고 싶어. 우리 뉴스 입장이. 그 이제 뭐 제가 채널 A 지난주에 첫 출연을 했습니다. 다 나가네 이제. 거기도 좀 떠 있어. 그거는 안 나가는 곳이 한 곳이 있죠. 저는 JTBC. JTBC에서 저한테 한 번도 오라고 하네. 섭외 요청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중앙일보에서 저를 보자고 하더라고. 제가 1시간 동안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내일 아마 월요일에 공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자가 묻더라고. JTBC 처음 오셨냐고. 중앙 사옥이 다 글로 갔거든. 그렇죠. 네. 네, 내가 처음 갑니다. JTBC에서는 아무도 안 불렀다. 네, 제가 또 안 나가는 이상하게 딱 한 군데만 안 불렀구나. JTBC만 저를 안 불렀어요.
KMS 뭐 T조 채널 A, MBN도 옛날에 나갔고 연합뉴스 나가고 있고 YTN 나가고 있고 채널 JTBC만 안 불렀어요. 아, 인터뷰하다가 막 뛰어나가진 않았죠. 왜요? 네, 그 왜 뭐 뛰어나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왜 가슴이 아픈데? 욱해서 중앙일보가 불러줬는데 뭐. 네, 예.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네. 부른 자리에 그렇게 나가신 분이 계셔가지고 누구지? 중앙일보에서 뛰쳐나갔다고요? 네, 중앙일보가 누구지, MBC 아니야? 그게? MBC? 그런 사람이 있어요? 김남국 중앙일보였어요? 중앙일보 김남국 의원하고 네. 또 누구였지? 그 저기 국민의힘에 류호정 나오고. 류호정 의원 나왔고. 근데 이제 그거 얘기하다가 조국 사태 얘기 나오니까 이제 김남국 의원이 마이크 빼고 이제 그리고 내가 보니까 김남국 의원이 마이크 뺄 때도 있었고 앉아 있을 때는 쩍벌하고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김남국 의원은 윤석열, 이재명 크로스 오버냐, 하이브리드냐, 마이크 빼는 건 이재명이고 쩍벌은 윤석열이냐. 김남국 의원도 참 재밌는 캐릭터 같습니다. 한번 모십시다. 여기에 난 조금 근데 그런 캐릭터는 학교 다닐 때 나 어릴 때부터 좀 부담스러웠어. 그런 캐릭터는 좀 이렇게 독실한 교회 신자고 막 이렇게 막 뭘 말을 해도 이제 안 들어먹는 사람 있잖아요. 안 들어먹는데 뭐랄까 막 싸우는 게 아니라 말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살지 마 그러면. 뭐 알아서 해. 난 널 위해 기도할게. 뭐 이러면 이제 난 말하기 싫죠. 네. 예. 민주당에서 재밌는 사람이 안민석? 안민석. 내가 안민석 의원을 TV조선에서 좀 옹호를 해줬습니다. 하루는 지난주에 욕한 거 문자로. 아니 그거 내가 욕 많이 하니까 욕쟁이들끼리 그거 서로 말고 정한다, 이런 그 거. 왜 그 안민석 의원이 남욱 결혼식에 간 적이 있었다. 예, 남욱이랑 몰랐을 리가 없다. 이러면서 딱 기사가 난 적이 있었거든. 정치인들은 근데 뭐 그래서 내가 얘기해줬어요. 많이 가요. 그냥 거기 가가지고 얼굴만 비추고 왔을 가능성이 높다. 누군지도 모르고 가라 그러면 또 가야 되고 지역구 나는- 활동할 때. 나는 뭐 이렇게 시간 있으면은 밥만 먹지 식은 안 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윤석열 캠프에 있는 김경진 전 의원도 적이지만 안민석하고 적이지만 김 전 의원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냥 지역구 의원 해보신 분들은 다 알지 뭐. 근데 웃겼던 게 내가 그날 아침에 그렇게 TV조선 방송을 하고 그날 오후에 채널A 출연을 했어요. 채널A로 갔어. 그 다 같이 광화문에 있으니까 채널A 가니까 김경진 전 의원 또 있는 거야. 또 같이 출연해야 돼. 근데 더 웃긴 거는 안민석 의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안민석 의원은 약간 파트상 먼저 하고 나가는 상황이었는데 내가 김경진 전 의원한테 끝나고 대기실에서 야 우리 오늘 아침에 저희가 그 안민석 의원 두둔해줬는데 이렇게 보게 됐구나 하면서 네, 그랬습니다. 두둔의 스카이. 무탱아 땡탱아 네 네, 마칠 이제 때가 맞춰야 될 것 된 같습니다. 네 헛소리 막 장렬하고 있는데 네 오늘 많이 들어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예전보다 조금씩 늘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죠. 그리고 요 방송 에피소드 올라오고 다음에는 그 전에 녹음했던 저희가 9.1년 특집 응답하라 1991 녹음했던 편이 또 올라갑니다. 그 에피소드도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에 대해서 재밌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꼭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수라 발발타.